네. 자, 229페이지 펴주시고요. 229페이지. 자, 저희가 이제 삼일전자의 그 11번 과세 매출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은 우리 FAT 1급에서도 많이 연습했던 유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죠. 하지만 229페이지에 있는 영세율 매출, 이거는 처음 해보시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매출의 메인 매출전표 입력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번 영세 매출, 또 하나는 16번 수출 매출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연습을 해볼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면세 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접 수출의 경우에는 16번. 직접 수출 16번이고요. 로컬 LC, 내국 신용장을 로컬 LC라고 합니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자, 국내에서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국내 업체끼리의 거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출과 관련된 거래인 경우에. 그래서 이 거래가 수출 관련 거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내 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장을 우리가 로컬 LC라고 그래요. 아니면 구매 확인서, 외국 업체에서 구매하겠다고 하는 그 구매 확인서 등을 우리가 첨부 서류라고 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유형은 12번이 된다. 12번. 네. 그래서 영세율은 두 가지입니다. 16 아니면 12.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실적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16번 유형이었을 때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수출실적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16번 유형, 여기에서 제출에는 첨부 서류가 되고, 그 다음에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그 작성은 여기 12번 구매 확인서라든가 내국 신용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번 수출 매출로 입력을 했을 때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 줘야 되고, 12번 영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했을 때는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걸 작성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영세율 매출 거래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요게 나오면 쉬운 거 나온 거예요. 별게 없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영세율은 12번 아니면 16번입니다 하는 것이죠. 관련된 서류에는 영세율 첨부 서류,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출실적 명세서, 이런 것이 관련된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로컬 LC 또는 구매 확인서 또는 승인서인데요. 이런 거에 의한 국내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첨부서류, 첨부서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그거를 또 입력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요. 수출대금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받은 다음에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직접 수출. 직접 수출의 경우에는 여기서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배에다가 선적한 날 또는 비행기에 기적한 날로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한다는 뜻입니다. 선적일이니까. 그리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요 선적일에 환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선적일에, 즉 공급 시기에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우리가 직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직접 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발급이 없어요. 그리고 관련 서류로서는 수출실적 명세서 요거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보죠.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와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조회를 수행하시오. 전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첫 번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뭘까요?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영업부에서 베스트 1에다가 컴퓨터를 납품했어요. 그리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3일전자죠. 그리고 거래처가 베스트 1이죠. 주소도 보면은 다 국내잖아요. 국내 기업 간의 거래인데 영세율을 적용했다라는 말은 뭐냐? 베스트원이 우리가 제작한 이 컴퓨터 30개는 수출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출. 그래서 베스트원에서 수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을 발급해가지고 3일전자에 제출했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관련된 주요 정보가 여기 있어요. 신용장 번호, 개설은행, 발급일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국 신용장, 즉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걸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전표를 먼저 입력하고요. 이 내국 신용장 정보를 두 번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7월 11일이니까요. 메인 매출전표 갑니다. 메인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7월 11일 유형이 12번 12 영세 분명은 컴퓨터 수량은 30 단가는 50만원
거래처는 베스. 전자세금 1번. 전자세금 기간서니까.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아래에 나와 있죠. 2번.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에 제품 매출 1,500,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자, 부가가치세 여기 부속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세율 첨부 서류 요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클릭해 볼까요? 지금 7월 데이터죠. 월별로 작성합니다. 7월 9분에 명세서 선택하시고 서류명에다가 내국 신용장 이렇게 입력합니다. 발급자에는 한국은행 영등포지점, 발급일자도 거기 나와 있죠. 2023-0711. 여기는 우리가 내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선적일자 없습니다.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LC번호 거기 내국 신용장 번호를 말합니다. 하이폰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모르겠네. 일단 하이폰 빼고 한번 넣어볼까요? L 2023 502 1, 2, 3, 4, 5 안 되는군요. 네, 다시 커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이사이에 하이폰 넣겠습니다. 2023 하고 뒤에다가 하이폰 넣고 50A 하고 뒤에다가 하이폰 넣고. 네. 우리가 수출실적 명세서에서의 그 신고 번호는 하이폰을 안 넣어도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이건 안 되는군요. 네, 비고에는 뭐 넣을 거 없습니다. 통화 코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국내 거래니까 한국 국가명에다가 한국 해주시고 251번이죠. 한국 KRW. 환율은 없어요. 네, 필요 없고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원화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1,500만 원이죠. 네. 원화에다가 1,500만 원. 단기 제출 옆에 단기 신고에도 원화에다가 똑같은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네, 단기 신고 미도래 금액은 없습니다. 제출 금액과 신고 해당분 요 두 군데다만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명세서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려울 것이 없죠. 네, 자동으로 저장돼서 저장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한번 닫아보시면은 그냥 닫아지죠. 다시 들어가 보면 남아 있어요. 영세율 첨부 서류 7월 거를 조회해 보면 우리 입력한 거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요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뭐 여러 번 봤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조회합시다. 자, 1,500만원 과세표준 영세라는 요 부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반영됐죠. 그리고 조금 바로 이어서 우리가 직접 수출한 수출시적 명세서건을 입력하게 되면은 기타 여기 6번에 반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수출한 영세율은 다 여기 5번과 6번에 나타나게 돼요. 자, 확인하셨고 다시 교재로 가서요. 그 밑에 있는 2번 해보겠습니다. 직수출 거래. 미국의 블루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상 매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BL 선적일은 7월 14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선적일 7월 14일에 이 환율을 가지고 공급가액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7월 10일 기준 환율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밑에 환율을 두 개를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신고 필증이 있습니다. 7월 12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신고한 날이에요. 수출을 신고한 날. 신고한 날의 환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선적일의 환율로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 설명에 있는 선적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은 컴퓨터고요. 수량은 300개고요. 금액은 49번에 있는 결제 금액으로 환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2만 달러잖아요. 12만 달러.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날짜, 즉 선적일을 하고 품명, 수량, 그리고 결제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금액을 메모해 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날짜는 선적일입니다. 7월 14일이요. 유형은 이건 직접 수출이기 때문에 16이에요.
아까 거는 12죠. 이거는 16. 분명히 컴퓨터. 한글로 써도 돼요. 수량 300개. 공급가액은 아까 계산한 금액이 있죠, 요거. 이 금액 맞나요? 맞죠? 126528000. 거래처는 외국 회사죠. BL. 전자세금 관계없어요. 세금이라서 발급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분계는 외상이잖아요. 2번.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해서 내고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그래서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이 부속 서류를 작성해 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죠.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합니다. 클릭. 자, 여기는 기간이 있으니까 7월부터 9월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고 번호는 하이폰 빼시고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신고 번호가 어디 있냐면요, 맨 위에 여기에 있습니다. 5번에 있어요, 신고 번호. 그걸 입력하시면 돼요. 990. 아이폰 자동으로 붙죠? 선적일자 2023-0714. 통화코드 더블클릭. 미국 달러 USD. 환율. 선적일의 환율입니다. 1054.4. 외화 결제금액 12만. 네, 엔터 하면은 옆에 우리가 아까 계산기로 계산했던 숫자 나오죠. 그래서 이번 이 과세 기간에 수출건이 만약에 10건이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10건을 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요령으로. 그러면 여기 합계가 나타나죠.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보다도 더 쉽습니다. 입력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장 단추 없잖아요. 네, 자동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6번에 반영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조회를 클릭해 봅니다. 네, 기타 6번에 126-528-000 반영됐죠. 그래서 영세율 거래가 부가가치세 문제 세 번째 문제나 네 번째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별로 뭐 까다로울 게 없어요. 우리 늘 했던 그 메인 매출점표 입력 방식대로
유형만 국내 거래의 영세율이면 12번. 즉 세금기단서 있는 거. 그건 12번. 세금기단서 없는 수출 실적 명세서는 16번. 이렇게 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보지만 뭐 12번, 16번 유형 어려울 것은 없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풀이를 한번 보시죠. 233페이지. 우리가 7월 11일 날 12번 영세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7월 14일 날 16번 수출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공급과액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 내국신용장, 한국은행, 뭐 지점을 여기 안 썼는데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KRW 하고 밑에 단기 제출, 단기 신고에다가 입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그 건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됐을 거고요. 부가세 신고서는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12번은 5번으로, 16번은 6번으로 반영이 된다. 확인을 했죠? 네. 다음은 03 면세 매출. 이 부분은 FAT 1급에도 나오는 거죠. 면세 매출 13번. 뭐 TAT 2급도 출제 범위에는 있습니다만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면세 매출은 우리가 이미 FAT 1급의 출제 범위에 있는 것이니까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행과제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면세니까 계산서 합계표 있어야 되겠죠. 전자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서적을 판매했어요. 자, 그러면 날짜가 7월 17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가져가지고 7월 17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3번. 계산서 매출이 다 13번이잖아요. 품명은 컴퓨터 서적, 수량은 40, 단가는 2만원, 거래처는 하나기업, 전자는 1번,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 거래였네요. 1번. 그러면 입금 전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문제에서 컴퓨터 서적이 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 그대로 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3일전자가 컴퓨터 제조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제조해서 파니까 제품이지만 만약에 서적은 사다가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상품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꼼꼼하게 TAT 2급을 시험 보실 때는 그것이 제품인가 상품인가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거에서도
생산부 비용인가, 뭐 아니면 관리부나 영업부 비용인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 네. 그러나 FAT 1급을 볼 때는 제품은 아예 없어요. FAT 1급은 도소매업으로만 시험을 내기 때문에 다 상품이겠죠.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상품을 취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제품이니까 서적을 직접 우리 회사가 지금 만들어서 제작해서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품 매출로 그냥 놔둬도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상품이라고 했으면 여기 401번으로 상품 매출로 고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뭐예요? 계산서 합계표에 가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에 나타나게 되죠. 자, 밑에 풀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입력했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우리 보진 않겠습니다. 많이 봤어요. 우리 FAT 1급 할 때. 네,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조회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는 안 나타나죠. 예, 여기 과표 이거 누르면 면세 수익금액란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질문 있으세요? 네네, 네, 물어보세요. 해결됐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 236페이지 큰 번호 4번을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래입니다. 등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니까 신용카드 말고 현금 영수증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 FAT 1급에서는요. 발급이니까 요 17번 요 하나만 나오잖아요. 시험에. 예, 17번 가과 매출. 뭐 우리 연습했었습니다. FAT 2급은 카면도 나오고 카면은 뭐겠어요? 카드로 판매했는데 면세 제화를 팔았다 이거예요. 카영도 나오고요. 카영이 뭐냐? 신용카드로 팔았는데 영세율.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까 영세율 적용한 거, 영세율 세금기단서 발급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12번으로 했죠. 우리가 영세율 판매에 세금기단서 발급 안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19번 카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도 나오는데요. 현과. 자, 현은 현금 영수증이고요. 과는 과세라는 뜻이에요. 17번의 카과가 뭐냐면 신용카드로 팔았고 과세거래. 그러니까 현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과세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컴퓨터 파는 회사니까 컴퓨터를 현금 영수증 발급해서 팔았다. 그러면 그게 다 22번 현과가 되는 거예요. 현과도 나온다. 그 다음에 23번도 나오는데요. 현면.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제화를 팔았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13번 했잖아요. 컴퓨터 서적 제품. 그런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3번입니다. 만약에 컴퓨터 서적을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계산서 발급 안 하고. 그러면 23번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거래. 그 다음에 24번. 현영. 아까 카영도 나왔었죠. 영세율 거래를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거래했다. 현영.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에서 17번 카고 하나만 했습니다만은 TAT급은 카드와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것을 과세, 면세, 영세율로 묶어서 이 6개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출제 범위가 없는 거예요. TAT 2급이나 TAT 1급부터는 뭐든지 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판매의 유형은 모두 6가지가 있다. 그 6가지는 첫째, 카드냐 현금이냐로 한번 나누어지고 또 카드 중에서도 과세냐 면세냐 영세율이냐 또 현금 영수증에서도 과세냐 면세냐 영세율이냐 그래서 현과 현면 현영 카드에서도 카과 카면 카영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네. 그래서 유형만 요거 잘 선택하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관련된 거래들 신용카드 관련된 이 매출 거래는 유형만 잘 정확히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받는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당해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한 사업장에서는요 부가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 접속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송한 것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거를 다 입력하면 돼요. 실무 버전은 그렇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교육용, 시험, 수업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만은 물론 실무에서도 직접 입력도 하고 다운로드 받은 거하고 대조해 보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력만 하고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신고하면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국세청에 전송된 것하고 우리 회사가 입력해서 신고한 거하고 차이가 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발급한 것은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홈택스로 접속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 버전에서는 대조하는 그런 메뉴가 다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입력한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이걸 찾아 가지고 국세청에 이미 전송된 거하고 딱 일치시켜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캔 안에 있는 내용, 발급 유형에 관한 것도요. 이미 다 설명을 1번에 있는 건 설명을 한 것 같고요. 2번에 있는 건 좀 특이한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우리는 거래간에 항상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래가 있자마자 외상매출금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거래처에. 근데 거래처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준 게 아니고 대금 결제를 법인카드로 와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카드 긁으면은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국세청으로 전송되죠. 자, 세금계산서도 나중에 신고해야 돼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같으면은 다음날 전송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도 전송됐죠. 또 결제하니까 신용카드도 전송됐죠. 가령 500만 원 거래라면 500만 원이 2번 전송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유형은 11번 현금, 항상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은 11번. 유형은 11번으로 분계는 카드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유형은 11번으로 유형은 11번으로 분계는 4번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명세서라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되잖아요. 거기에 50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라고 딱 따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이중으로 매출세액이 이중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기본 매출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에는 11번 과세매출로 입력하고 분계 시 외상매출금 계정에 신용카드사를 입력한다. 즉 카드 분계해주면 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가 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하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프로그램으로. 네, 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수행과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모두가 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따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조회만 하면 작성되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김남연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이에요. 카과매출이죠. 네, 입력합시다. 7월 21일 매입매출전표 7월 21일 유형은 17번 카과매출. 우리 FAT 1급에도 17번은 나와요. 카드사, 국민카드사 확인. 본명의 노트북. 공급가액은 합계 110만원. 거래처 김남연. 전자세금 관계없고
분계는 카드 거래니까 4번. 자, 외상매출금 국민카드사 맞죠? 부가세 수금 10만원에 제품 매출 100만원 맞습니다. 17번 가과매출, 네, FAT 1급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유형이고요. 그 옆에 거는 카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여러분 FAT 1급에서 현금 영수증은요,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는 나옵니다. 뭐 승용차에 기름을 넣었다 현금 영수증 넣어주고 이렇게. 그러나 부가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이 현금 영수증은. 자, 그러나 TAT 2급은 나옵니다. 자,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면세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그래서 이게 현면이에요. 현면. 자, 날짜가 여기 있습니다. 7월 22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7월 22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이 현면 매출이에요. 23. 품명은 서적. 공급가액은 5만원. 거래처는 박지영. 전자세금은 관계없고 분계는 현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금전표 5만원짜리. 그리고 제품이라고 여기서 문제를 꼭 잘 읽으라고 그랬죠. 면세인 경우에 여기 제품 면세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제품 매출 그대로 두면 돼요. 네, 현면. 다음은 한 장 넘겨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네, 무슨 질문이었냐 하면요. 이게 분계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 유형을 나중에 바꾸려고 해요. 카영어로 제가 바꿨나? 바뀌는데 그냥 카면. 현면. 그때는 일단 분계를 지우시고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여기 현금 현면을 0으로 바꾸니까 저는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분계 끝나고 나서 나중에 유형을 바꾸려고 할 때 안 바뀌는 경우는요. 여기 와서 분계를 이렇게 지우십시오. 스페이스바로 분계 지우고 나서 여기서 유형을 바꿔보시면은 바뀌어질 겁니다. 지금 거는 현면이었고요. 분계는 현금 분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3번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자, 두리온스 주식회사의 프린터기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계산서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11번 과세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7월 23일 입력하겠습니다. 7월 23일 유형을 11번 과세매출로 해야 된다.
프린터기 수량 10개에 20만원. 두리온스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분계는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카드 분계해주라 그랬죠. 4번. 카드사를 물어보면 국민카드 확인. 또 한 번 확인. 자, 밑에 분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외상매출금이죠. 국민카드사에도 돈 받아야 되니까 220만원. 부가세의 수급 맞죠? 제품 매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다 부가세 신고하는데 매출이 두 번 잡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중으로 잡히지 않는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부속 서류들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표표 등 발행직계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거 확인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